경비복을 입고 하루하루를 버텨낸 아버지. 그의 자존심을 짓밟은 건 다름 아닌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출장이라던 명절, 아들은 제주도에서 웃고 있었고 아버지는 홀로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평생 묵묵히 참아온 아버지가 진실을 꺼내 들기로 한 겁니다.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과연 그날 이 가족은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올해 68이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힘들긴 하지만 나름의 보람도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들 성민이입니다.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아내 은주와 딸 지민이까지. 정말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입주민들이 물어볼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죠. 아드님 참 잘 되셨네요. 부러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평생 고생해서 성민이를 키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성민이와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화를 걸어도 항상 바쁘다는 말만 돌아와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이해해 주세요. 성민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야 아들이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죠. 특히 다른 경비원들이 자식 자랑을 할 때면 더욱 그랬어요.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할 때면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성민이 어렸을 때가 자꾸 떠올라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놀이터에 가자고 조르던 모습들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성민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멀어진 것 같아요. 아마도 성민이가 더 성공하면 시간 여유가 생기겠지. 저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외로움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점점 커져가는 허전함을 감출 수가 없었죠. 입주민들과 대화할 때도 성민이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 대상자에 올랐다고 하네요. 사실 성민이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지도 오래됐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볼 때면 제 가슴이 뿌듯해졌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성민이가 바쁘기만 한 걸까요? 아니면 저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의문이 가끔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성민이를 믿고 싶었어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니까요. 분명히 시간이 나면 저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아파트 곳곳에서 명절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선물 상자를 든 사람들을 마주쳤죠. 다들 고향으로 가거나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해 보였습니다. 저는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아, 이번 설에는 집에 올 수 있을까?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에서 중국 출장을 가야 해서요. 성민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배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정말 죄송해요. 출장에서 돌아오면 바로 인사드리러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민이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대부분 고향에 가거나 가족 모임을 하러 간 것 같았죠.
저는 경비실에 앉아서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영수 씨, 혼자 계세요? 옆동 경비원 김철수 씨가 찾아왔어요. 네, 아들이 출장을 가서요. 또요. 참 안 됐네요. 저희는 온 가족이 모였는데. 김철수 씨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빠야죠. 그래야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철수 씨가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경비실에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족들이 함께 걷는 모습도 보였죠. 저는 창문 너머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몇몇 입주민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영수 씨, 명절 잘 보내세요. 이거 조금이라도. 떡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아드님은 또 못 오셨나 봐요? 네, 중국 출장이 있어서요. 저는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아팠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아파트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오는 가족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죠.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어른들은 선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경비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을 먹는 장면이 나왔죠. 화면 속 가족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성민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출장 일정이 길어져서 연락이 늦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성민이가 저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은 더 커졌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저만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민이가 정말 출장 때문에 못 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때 705호에 사시는 이 부장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수 씨, 설 연휴 때 제주도에 다녀왔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날씨는 어땠나요? 날씨야 좋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걸 봤어요. 이 부장님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뭘 보셨는데요? 영수 씨 아드님이랑 가족분들을 봤어요. 공항에서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성민이를요? 네, 분명히 성민 씨였어요. 부인분이랑 따님이랑 함께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중국 출장 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 부장님의 말에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민이가 중국 출장이라고 했는데 제주도에 있었다는 거죠. 아, 그게 출장 일정이 바뀌었나 봅니다. 저는 어떻게든 둘러대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가족 여행을 간 거네요. 부럽네요. 이 부장님이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성민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성민아, 출장은 어때? 아, 네, 바빠요. 회의가 너무 많아서요. 성민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죠.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는 손녀 지민이의 SNS를 확인해 봤어요. 평소에는 잘 보지 않았는데 이 부장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손녀의 인스타그램에는 제주도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성민이와 은주, 그리고 지민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가족 여행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빠가 회사에서 휴가 받아서 갈 수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성민이가 저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고 있던 아들이 저를 속였다는 충격이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와 명절을 보내기 싫어서였을까요? 저는 그날 밤 1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민이와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저를 좋아했던 성민이의 모습들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다음 날 근무할 때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인사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영수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동료 경비원 김철수 씨가 걱정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아들이 저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진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성민이가 왜 저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계속 생각해봤죠. 경비실에 앉아서 입주민들을 바라보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들 멀쩡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의사, 변호사, 회사원들이 저를 지나칠 때마다 제가 초라해 보였어요. 혹시 성민이가 제 직업 때문에 창피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 과장인데 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게 부끄러웠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경비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이든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문득 성민이 눈에 제가 어떻게 보일지 상상이 됐습니다. 아마도 창피한 아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저는 평생을 성민이를 위해 살았는데 결국 부끄러운 존재가 된 건가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민이와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전화 통화도 항상 짧고 형식적이었죠. 그때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속인 성민이에게 화가 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성민이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요.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사는 돈까지 모든 걸 지원해줬잖아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서운함이 더 컸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성민이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저는 성민이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성민이가 나왔어요.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오는 모습을 봤죠. 성민아. 저는 성민이를 불렀습니다. 성민이는 저를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왜 여기까지?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성민이는 동료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저와 성민이는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성민아, 설날에 정말 중국 출장 갔었니? 성민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주도 갔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성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왜 거짓말을 했니? 내가 그렇게 만나기 싫은 아버지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짧은 사과였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성민이의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들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 같았어요. 그날 저는 성민이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성민이는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을 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저를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성민이와의 대화 이후로 저는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이 생겼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작은 공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성민이의 거짓말들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실제로는 뭘 했는지 모든 걸 적었죠. 첫 번째 기록은 설날의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성민이가 중국 출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족 여행을 갔던 일 말이에요. 그 후로도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성민이가 바쁘다고 할 때마다 지민이의 SNS를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항상 다른 이야기가 나왔죠. 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성민이는 이렇게 말했지만 지민이의 SNS에는 놀이공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부장님 생일이라 회식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한 날에는 지민이 학예회에 참석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이런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날짜, 성민이가 한 말, 실제 상황 모든 걸 정리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공책 한 권이 가득 찼죠. 기록을 정리하면서 저는 성민이의 거짓말 패턴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가족 행사가 있거나 저와 시간을 보내야 할 때마다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은 정말 아팠습니다. 성민이가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저는 지민이의 친구들 SNS도 확인해 봤어요. 거기에도 성민이 가족의 일상이 종종 올라와 있었습니다. 맛집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는 모습들이었죠. 모두 성민이가 저에게 바쁘다고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성민이 친구들과의 모임 사진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올린 사진 중에 성민이가 친구들과 골프를 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날은 성민이가 저에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거든요. 저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스크린샷도 찍고 날짜별로 분류도 했어요. 마치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가 된 기분이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성민이에 대한 제 감정이 복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화도 났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민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죠. 몇 달 동안 증거를 모으면서 저는 성민이의 거짓말 횟수에 놀랐습니다. 제가 기록한 것만 해도 30번이 넘었어요. 크고 작은 거짓말들이 정말 많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성민이가 승진했다고 거짓말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성민이는 승진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인사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성민이에 대해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해서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증거를 모은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한 결심을 했어요. 다가오는 추석에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이번 추석에는 꼭 와야 해. 아버지, 그게
회사에서. 변명하지 마. 이번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성민이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나 봐요. 무슨 일이세요? 와보면 알아. 친척들도 다 부를 거야. 저는 일부러 친척들까지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성민이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 그럼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신 건가요? 성민이는 기대감을 보이더라고요. 아마 제가 유산이나 상속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응,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추석 며칠 전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사진들은 프린트하고 기록들은 깔끔하게 정리했죠. 저는 조카 현우에게 부탁해서 노트북도 빌렸습니다. 프레젠테이션까지 만들었어요. 제목은 성민이의 거짓말 일지였죠. 추석 당일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형네 가족, 작은 누나네 가족, 그리고 성민이네 가족까지. 온 집안이 북적거렸어요. 성민이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오늘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민이가 친척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친척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혹시 아버님이 복권에 당첨되신 건 아니죠? 큰형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모두들 웃었어요. 복권보다 더 중요한 얘기야. 저는 프로젝터를 연결했습니다. 벽에 화면이 나타났죠. 성민이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민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성민이의 거짓말 일지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써 있었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민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조용히 해,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설날 제주도 여행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지?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성민이가 설날에 중국 출장 간다고 했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갔어.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성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성민이가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던 날의 놀이공원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에는 회식이라고 했던 날의 지민이 학예회 사진이 있었어요. 이런 거짓말이 몇 개월 동안 계속됐어. 친척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성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친척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성민아, 이게 정말이니? 큰형이 성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성민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성민이가 저한테 거짓말한 횟수가 모두 37번이에요. 저는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거짓말들이 한눈에 들어왔죠. 아버지.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랬니? 내가 그렇게 만나기 싫은 아버지였니?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경비원인 아버지가 창피해서 그런 거야?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성민이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아버지,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왜 친구들하고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하고는 시간을 안 보내는 거야?
저는 골프 치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성민이가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했던 날의 사진이었어요. 친척들이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형은 정말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성민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작은 누나도 말했습니다. 삼촌을 이렇게 속이다니. 정말 실망이야. 성민이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은주도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저는 정말 평생을 성민이 자랑하며 살아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 일이 힘들어도 성민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거든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민이는 저를 창피한 아버지로만 생각했던 거네요. 아버지, 정말 아니에요. 성민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야? 왜 이렇게 많은 거짓말을 했어? 그냥. 성민이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지민이의 순수한 모습을 보니 눈물이 더 나왔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창피하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지민이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순간 성민이와 은주가 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성민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은주도 함께 사과했습니다. 성민아, 정말 왜 그랬니? 저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바빠서였는데 나중에는 핑계를 대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성민이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창피해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어요. 아버지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겠어요. 성민이의 다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다행스럽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민이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됐고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성민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성민이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저는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달라지겠어요. 성민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 정말 죄송해요. 그 후로 성민이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민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아졌어요. 할아버지,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지민이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저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성민이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제 직업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성민이가 친구들에게 소개할 때 들은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성민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왜?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랐어요. 성민이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경비 일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니까요. 이제야 알았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같이 있어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좋지.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성민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뭐가? 진실을 말해줘서요. 제가 계속 거짓말하며 살았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성민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날 수밖에 없거든요. 거짓말로 쌓은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알겠어요.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게 됐어요. 명절이 되면 성민이 가족이 항상 저를 찾아옵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연락해서 같이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번 설에는 온 가족이 여행 갈까요? 성민이가 제안했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가족 여행 한번 해보자. 저는 기뻤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지민이도 저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할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 뭐라고 대답했니? 경비원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민이의 말에 제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경비원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성민이도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가끔 경비실로 성민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창피해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영수 씨 아드님이시죠? 입주민들이 성민이에게 인사하면 성민이도 밝게 대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기쁩니다. 진실을 말하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었어요. 거짓말 속에서 살던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가족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니까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성민이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뭐가 고맙니?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줘서요.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합니다. 힘들었지만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느끼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할 거예요. 거짓말 없는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게 바로 진실의 가치라고 생각해요.